자, 교재는 575페이지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이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기 물건이어야 되는데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되죠. 자, 일단 끊고. 자,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주체가 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소유자의 권리 행사 방해에 가담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 조항이 형법 제33조 본문이죠.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할 때에는 그 33조 본문에 따라서 해당되는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범이라 했네요. 정범이 아니고 공범입니다. 자, 해설 가면 이 공범 나와 있죠. 자, 2번입니다. 자, 여러 사람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여러 사람의 권리 행사 방해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수에 따라서 죄는 여러 개가 될 텐데요. 여기서 취거, 은닉, 손괴를 한 것은 행위가 한 개잖아요. 한 개 행위로 여러 사람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각각 성립하게 되는데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초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기수가 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4번 판례를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 또는 지배인입니다. 자, 여기서 대표기관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자기의 이 물건을 취거한 경우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지만 여기서 이 대리인 지배인이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 대리인 지배인이 그 A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 있다면, 자, 그 밑에 나오죠. 직무 범위 내에 있다면 이것은 A 회사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다는 거죠. 다름없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로 본다는 것이 최신 판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여기 범위 내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뒤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자, 문제 2번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물건의 소유자 아닌 자가 소유자의 범행에 아닌 자가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을 했죠. 그럼 앞에서 배웠듯이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범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을에게, 즉 소유자 을에게 고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고의가 없어. 고의가 없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즉 소유자 을의 행위가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면 비신분자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에 가담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범죄, 즉 범죄가 아닌 것에 가담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비신분자 역시 그 범죄의 공범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정범인 을이 범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범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자, 2번. 자, 권리행사 방해죄의 점유 관련해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의 점유는 보호역이 해당되지 않죠.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이 권리에 포함이 됩니다. 채권도 포함된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가 되었다. 표시가 되었다거나 결정된 법률 관계가 존재를 한다면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장래의 권리라도 객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미음번.
강제집행 멘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면 곧장 바로 성립합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가 야기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이 결과범이 아니고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자, 문제 3번. 법행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기억번입니다. 자,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 차량을 사들였다. 그리고 차량 등록을 차량을 등록했어요. 등록했는데 취소 처분을 받아 차량 등록을 직권 말소시켜서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이거야말로 위 차량을 은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배우자명입니다. 자,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제3자라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저 건물이 누구 거야? 누구 거긴? 그 등기권리증 떼어보면 알잖아요. 등기권리증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배우자가 누굽니까? 수탁자잖아. 수탁자. 수탁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건물 저 수탁자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편 거야. 근데 남편은 명부상 등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자는 아내인 것이지 남편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명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뭐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신탁자 자기 입장에선 자기 물건이 아닌 거죠. 아내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이 법 규율 대상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죠? 국세징수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2편에 나와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것만을 말하지 국세징수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제3편 포함되지 않아요. 제가 방금 여기 규율 대상에는 제2편이라 했습니다. 2편에 해당되는 강제집행,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만 됩니다. 3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지법이라 할지라도 3편에 나와 있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규율 대상이 되는 건 뭐라고요? 이것은 2편에 나와 있는 강제집행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만을 말합니다. 자,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 계좌를 통해서 목적물을 수령했다는 거죠. 압류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압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문제 4번. 자, 권리행사 방해죄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또 승진이네요. 승진은 뭐 계속 나왔네요. 23년, 24년, 25년. 자, 은닉이란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요한다. 현실적이란 말씀 틀려요. 이것은 위헌범이라서. 타인 명의로 등록되었다라고 할 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죠. 그렇죠? 객체는 자기 소유여야 되는데 이것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타인 소유로 봐야 됩니다. 타인 소유인 것은 객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탈락이죠. 자, 소유자 아닌 갑이 소유자의 행위에 가담을 했다. 33조 본문에 따라서. 근데 그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따라서 소유자 아닌 자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범 처리가 안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 4번. 자,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집행을 해야 할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준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박한 상태가 아닌 거야. 지금 강제 집행을 해야 할 급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본죄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 나오잖아. 여기도 이런 상태가 이런 급박한 상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문제 5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5번이죠. 1번에 두 번째 줄에 은닉이란 뭐뭐를 말하고 방해될 우려, 위헌범이니까요. 이것이 있으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기 물건일 때 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자기 물건이 아닐 때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자, 3번. 자, 목적물에 관한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채권 강론, 우리 민법에서 채권 총론이네요. 채권 총론에 가면 요 소유권의 그 양도 방식으로 요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고, 자기 것이니까요. 자기 것을 취거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했죠? 자, 끊고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항변과 같은 점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5번. 좀 용어가 어렵죠? 이건 다 기본 강의 때 떼고 오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자, 적법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후에 인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할 사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뭡니까? 계약 만료지. 계약 만료. 지금 임대차 관계를 설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유 개시 당시는 적법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계약 자체를 적법하게 맺었습니다. 뭐 3년 약정 이렇게 계약 맺었는데 3년이 다 이제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퇴거를 안 해요. 퇴거를 안 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집주인이 퇴거를 하지 아니하니 집주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거지.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 임차인 방 바닥을 장판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장판을 다 뜯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를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 점유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번 가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자, 피고인이 타인 점유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그 점유자 점유로부터 자기에게 옮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유자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설령 그 점유자 의사가 기망에 있는 하자에 있는 의사였다 할지라도 권리행사 방해죄는 되지는 않는다. 그쵸? 해설 가보시게 되면 취거라는 말은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의사에 반해서 자기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취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자에 있는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취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오거나 의사는 의사인데 하자에 있는 의사야. 이건 의사에 기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도 하자가 있긴 있지만 의사에 기해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이건 취거가 아니야. 취거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을 취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취거라고 함께 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우리 총론 시간에 죄형법정주의에서도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설령 그것이 기망에 의한 하자에 있는 의사였다 할지라도 취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은 권리행사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해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강제 집행 면탈죄 행위 태양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닉, 성계,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 네 개 중에 하나의 행위 태양이 되어야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는 것인데 요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도 아니고 손괴도 아니고 허위양도도 아니고 허위채무 부담도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친구가 퇴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인장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서 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막 뜯어냅니다.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거침입죄 배웠죠. 주거침입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문 따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되듯이 이 경우도 들어가서 막 이 장판 뜯어내고 막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주거권, 임차인의 주거권의 안정을 상당히 엄청나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함부로 건물주가 막 못 뜯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요즘은 그 비밀번호를 다 바꿀걸요?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임차인이 자기 집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다 그렇게 이제 해놨다는 거죠. 이제 4번 갑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본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다. 틀렸죠? 목적범은 목적 달성이 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